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51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반박자 빠른 연애 박사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박자 아니고 반박자입니다. 아, 그게 원래 한 박자냐 반박자냐 가지고 네. 저희가 그 논의를 했었는데 네. 저희 이 대표님이 네. 라임이 더 중요하다. 비읍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예. 한 박자가 빠르면은 사실들은 그냥 흘러가요. 예. 근데 반박자가 빠르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죠. 후킹이 되는 거죠. 저희가 4명이니까 저희의 부모님은 8분이시죠. 네. 예, 이렇게 키워주시느라 이런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할 지성을 만들어주시느라 그렇죠. 대학도 보내시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그건데 대표님이 편집 기술, 친구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이 편집 기술 대단하시다. 그럼요. 익숙한 친구의 목소리처럼 들리죠. 그렇죠. 대단하세요 진짜. 예, 이분의 신원은 절대 비밀입니다. 자,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분의 신원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네. 이분은 나란 일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몰라 뵀네요. 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나란 일이요? 그렇습니다. 몰라 뵀네요. 너무 밑도 끝도 없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다른 나라 일인 거 아니야? 국내 일 아니고? 아니 분리수거도 나란 일이고 집 청소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존재 그 자체가 나라와 한 몸인. 러블리즈 팬덤의 잔혹사 잘 들었고요. 자, 왜 이렇게 정치적인지, 왜 이렇게 경쟁적인지, 왜 이렇게 전략적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하러 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이라고 하면 또 말이 조금 좀 무겁다.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예, 뭐 최초에 이제 뭐 기획을 할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런 종류의 아이돌이라든가 뭐 새로운 종류의 문화를 얘기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얘네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떤 슬럼가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사회적인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미 사회 반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걔들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돌 팬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회사 안에서의 경쟁, 그리고 뭐 학교에서의 경쟁도 사실은 거의 뭐 한 반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태를 대할 때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랄까, 정신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생각 났어요. 옛날에 학교 운동권, 우리나라 90년대 운동권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주사파가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방식이 독재였잖아요. 주사파의 그렇죠. 내부 의사소통 구조가 독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권이 학벌 줄 세우기를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전체주의적이었는데, 우리 또 이제 그 유신 특집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일제와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사회주의 좌파 계열도 일제의 그 어떤 유신적 방식, 그런 집체주의의 방식으로 또 조직을 운영하고. 그렇죠. 예, 본 게 그거니까. 네. 뭐 그렇다고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 같은 한 생활인이 어떤 아이돌이 됐든 아이돌 그룹을 보게 됐든 사랑에 빠졌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예, 그럼 입덕을 했어요. 네. 즐기면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아이돌이 전국 1등하면 좋죠. 네. 내 기분은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냐는 거지. 1등을 하지 못한데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즐기지만, 문제는 이 팀이 담지하고 있는 서사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은 몰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스토리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잘 안 좋아질 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조롱거리가 된다거나
아까 뭐 앞에서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그 어쨌든 이런 요즘의 환경 자체가 오픈된 공간에서 팬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 남자 아이돌 팬덤 같은 이제 여초 사이트들이 대부분 좀 폐쇄적인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 여초 커뮤니티 안에서도 팬덤이 있고 그 각각의 여러 팀의 팬덤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약간 반 정도 오픈된 활동을 하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남 보기에 어떻냐,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남보기에 어떻냐. 네, 가 중요해지는 건 거예요. 신경이 안 쓸 수가, 중요하지 안 중요한지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을 수 있죠. 좀 단순히 좋아한다. 네. 좋아하는데 걔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걔와 나가 투영됐을 때 중요한 건 내 욕망을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얘가 공유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내 네. 욕망,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럼 자식이 내 욕망을 공유해줬으면, 내가 의사가 됐으면, 뭐 아빠가 뭐 기타 못 쳤는데 너는 기타리스트가 됐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욕망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 내가 그렇죠. 투영하는 대상에게 네, 맞아요. 자기 욕망을 공유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자, 그 욕망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근데 한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망의 아주 보편지 제일 가장 뭐랄까 모수가 많은 게 입신양명이죠. 그렇죠. 입신양명.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연예계로 바꾸자면 스타가 되는 건 거죠. 위대한 슈퍼스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팬은 우리 가수가 무슨 유엔 대사가 돼서 무슨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운동하고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혹은 뭐 CN블루 팬이면 난 종현이가 기타를 더 잘 쳐서 막 무슨 양손 태핑도 하고 뭐 화려하게 뭘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류의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욕망은 컨텐츠잖아. 그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내용이랍니다. 내용이죠. 내용이고 혹은 자기가 원하더라도 그러니까 결이 종류가 다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네. 종류가 그냥 그 안에 떠 있을 수 팬의 있어야 숫자만큼이나.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래도 공통된 팬들의 어떤 공통 정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일단 입신양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입신양명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번듯하게 띄느냐. 그렇죠. 그죠. 상대평가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남이 그거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보드 1위 찍고 왔어. 헬기 타고 다녀. 그 옛날 우리 아버지들 생각엔 딴 따라라 그럴걸? 그럼 이건 입신양명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청렴한 무슨 동네 군수가 낫지.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입신양명이죠. 그렇죠. 그죠? 어릴 때는 무슨 머리숱이 맞은 거에 대한 장점을 모르던 이 대표님이 홍 작가님을 만나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내가 탈모계에서 입신양명해서 네. 그런데 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대표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모발 아, 그렇죠. 금수저로. 그러니까 그다 바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서사를 구축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탈모 비누를 샀다느니 하면서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야. 머리에 대는 서사가 난 없었거든. 생각도 없었는데. 바로 그런데 진정한 입신양명은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한국 사회가 원하는 스토리는 빈모로 태어났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죠. 풍성족이 되는 그죠. 거죠. 풍성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 네. 그 서사를 가장 완벽하게 소화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김연아 씨가 거의 완벽하죠. 완벽하죠. 완벽하게 그 팬들의 판타지를 100%가 뭡니까 이게 한 400% 500% 충족을 시켰죠. 그죠. 거의 그 정점이 거의 올림픽에서 일장기양 쪽에 끼고서는 딱 이렇게 할 때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죠. 이 그럼요. 이미지는. 그리고 넘사벽의 수준. 네, 어. 그러니까 실제로도 콘텐츠 자체도 아주 충실하면서 그게 담지하는 서사가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훌륭한 거라. 그리고 국가적 지원을 수백억 수천억 받은 아사다 마오를 그렇죠. 타고난 재능과 네. 그 눈물 나는 노력으로 네. 그 엄마가 막 없는 돈에 사주는 네. 그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이겨버린 어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거기에 덧붙여진 여러 가지 온갖 기레기들의 방해와 그렇죠. 타 팬덤들의 네. 후방들을 뚫고 네.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제 김연아 팬들이 많이 공유하는 서사 중에 하나가 세계 선수권이나 이런 데를 나갈 때 세계 피겨 협회라든가 네. 등상 협회가 한국을 거기는 이제 강대국들의 정치판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점수 손해를 항상 보고 그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김연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채점 방식도 바꾸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채점 스포츠는 다 그게 있나 봐. 그러니까 나도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보면서 정치- 느낀 거야. 어. 네, 되게 정치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채점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스포츠인가? 네, 맞아요. 스포츠는 사실 기록이어야지. 그냥 누가 더 빠르고 더 높이 더 멀리면 되는 건데 음. 이게
어떤 주관적인 그 무엇에 의한 채점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방식이 스포츠에 편입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거마저도 이겨냈잖아. 이겨내고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버렸죠. 네,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서 네.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었던 그 정치적 집단을 네. 자기의 숭배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서사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성취를 통해서 이 모든 핍박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융합이 돼버리면서 이제 그리고 날아가 버렸죠. 그렇죠. 그것도 최순실 따위에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김연아는 어떤 왕후장상이 싫라고 제가 느낀 게 이분은 그 몸에 세포 단위에 어떤 촉이 있나 봐요. 아닌 거는 네. 기가 막히게 아는 본능 같은 게 있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건 네. 바로 딱 거절하잖아요. 불이익 받더라도. 네, 그게 그릇인 거죠. 타고난 그치. 스타일인 거고. 두 개 다. 그릇과 네. 시운이 또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또 그 불이익이 받아야 될 때쯤에 뭔가 해결이 되는 네.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위기는 많았어요. 네. 솔직히 보통의 평범한 연예인이나 뭐 평범한 스포츠 센터면 그동안에 김연아가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 단계 고비에서 다 자빠졌지. 다 탈락. 근데 그게 우연히 좋게도 풀린 경우도 있고 본인의 그릇으로 그걸 돌파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겁을 먹지 않는 여성분의 김연아라는 한 여성의 카리스마가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살거리지 않고 굉장히 강렬하게 카리스마를 뿜으면서 마이웨이 하는 여성이라는 거가 맞아요. 젊은 여성.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거. 젊은 여성이 그렇게 해서 성공 신화를 썼다라는 게 그게 사실 없거든요. 전무후무해. 근데 이렇게 완벽한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완벽의 완벽을 가진 서사는 김연아 정도만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네. 서사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연아 씨 얘기를 왜 했냐면 김연아 씨가 단지 그냥 우승했다라는 이 기록들 있잖아요. 네. 이것만 갖고선 이런 정도의 몰입도가 안 생긴단 말이네. 그쵸.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이 이야기들, 이야기들. 이 높은 몰입도가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 사람을. 그럼 김연아 올 때 나도 울었다. 어떻게 안 울어? 그런데 다른 아이돌들은 대부분의 절대 다수 아이돌들은 예. 이렇게 완벽한 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가 그런 비슷한 서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타 그룹의 성공에 네. 불편해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그 아이돌이 아니라 네. 불편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그룹의 성공적인 서사에 네.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방해가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왜 내가 불편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역경으로만 작용해야지 얘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조연이어야지. 예, 조연이어야지. 중간 보스 같아. 예,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러블리즈 팬이 볼 때는 여자친구는 나랑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나를 방해하는 캐릭터야. 근데 얘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서 이미 그걸로 얘기가 네. 끝. 엔딩이 주인공 시작은 여기인데 주인공 여기야.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거슬리죠. 내가 주연이야 되는데 내가 조연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거슬리죠. 그건 입장을 바꿔서 여자친구 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면은 그게 뭐 긍정적으로는 사실은 그 보자면은 아니 쟤들도 잘 돼서 다행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팀에는 이 팀과 이 팬덤에는 야망이 없는 거예요. 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냉정부를 부탁해를 초장에 좀 열심히 보다가 네. 언제 이게 흥미가 떨어졌냐면요. 네. 막 기세를 더 엄청나게 히트를 했잖아요. 냉정부 네네. 부탁해가. 그러다가 그쵸. 언제였냐면은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박정현 씨가 샴페인 딸 때가 있었어요. 박정현 씨가 샴페인을 비싼 땄다. 샴페인을 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흐뭇하게 국내 최고의 셰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림이 참 흐뭇하네요 하면서 사진 찍고서는 샴페인을 또 싹 나는 거야. 이게 박정현 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훈훈한 장면인데 문제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예능 프로의 그 서사 에너지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확하게 기록 찾아보면 거의 일치할 거예요. 그 무렵부터 시청률 떨어졌어요. 서사를 종료시켜버린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종료시켰다는 게 왜 피크를 때려서 왜 목표가 되게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뭐 가수로 치자면 뭐 대상을 받는다던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한다던가 뭐 히트를 뭐 이렇게 뭐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 있잖아요 인상에. 네. 예.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서 울면서 어떤 부흥회 막 이런 걸 하고 나잖아요. 그럼 해소가 된다.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해소가 된단 말이야. 왜 스토리로 따진 기승전결해서 절정에서 딱 하면 그 다음은 엔드만 남잖아요. 그럼 네.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와야지.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부가 이제 리부트 시켜야 돼. 리부트가 안 되면은 거기서 서사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밋밋한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끝났어. 내 서사가 끝났어. 그러면 쟤들 잘 됐네 좋네 하면서
하는 거기에서 얘기를 그냥 놔버리잖아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동기도 안 세우고 뭐 막 앨범 한 장만 사도 되는데 굳이 2장을 사가지고 기록을 올려줘야지 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그 히트가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아니 뭐 나왔으니까 한 장 사야지 의리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세라는 게 그런 식으로 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심을 갖다가 이제 팬들이 먼저 포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 팀은 힘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충하자면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박정현 씨가 샴페인 따는 순간은 네. 아이돌 팬으로 치면 그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셰프들과 이 셰프들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가 없는 내가 좋은 날 한번 돈 써서 가는 예. 만나는 사람인데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만나서 서로 막 이렇게 해서 우쭈쭈해주면서 자기들끼리 샴푸를 따면서 거기서 제일 편집 안 되고 나왔던 제일 웃겼던 게 아마 정차욱 셰프가 위하여 막 이랬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이게 그 이제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이 그죠. 네. 이제 그들로부터 우리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 팬들도 만약에 그런 식의 꼴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뭐 예를 들어 트와이스 팬인데 트와이스가 자기들끼리 잘 살고 그냥 JYP의 그냥 그들만의 세계고 연예인들끼리 놀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락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종류의 내가 몰입하고 있는 서사가 제대로 흐지부지 돼버리는 요 순간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미감밖에 없잖아요. 내 보기에 좋더라. 근데 미감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만 맞추면 뭐든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심 얼마나 강렬한 에너지 이게.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야망이 없는 팀은 팬이든 가수든 야망이 없어진 팀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즘 시대에는 그런 종류의 생명력이 유지되기 힘들다. 더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사라진다. 네,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관점을 바꾸면 여기 제가 뭐 좀 딴 얘기면 자본주의에서는 매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전제로 돈을 땡겨오고 자본을 부풀리고 다시 성장률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성장 동력. 그러니까 내가 이 100만 원을 갖고 해서 100만 원 계속 굴려서 산다가 사서는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내년엔 110만 원이 돼야 되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동력. 그 동력이 내가 볼 땐 이 서사라는 건 거고 이 서사가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이 서사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이 투쟁 이게 유지가 돼야지 제가 볼 땐 스타성이나 화제성이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이 그걸 의식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쏠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가 그 쏠림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거를. 근데 제가 어떤 팬덤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팬덤도 야망이 있고 네. 경쟁 팬덤도 야망이 있을 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우리 쪽이 위대해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싸우죠. 서로 불편해한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팬들도 남자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친 언어로 싸우긴 하는데 여자 연예인 여자 팬들 남자 아이돌의 여자 팬들 정말 살벌해요. 진짜 살벌해요. 어느 정도로 살벌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혹시나 이거 듣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 DC의 모 갤러리에 보면은 네. 뭐 갤러리입니까? 무슨 갤러리입니까? 남자 연예인 갤러리라는 네. 곳이 있어요. 아, 남연갤이죠. 예, 예. 그 메갈의 어머니죠, 거기가. 그런 거예요? 예, 메갈의 어머니면 네. 이 세계의 창조 여신 중에 그렇죠. 하나군요. 메갈의 어머니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 DC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팬덤이 주로 이제 오픈형 게시판으로서 에, 이제 에. 팬덤이 이제 거기는 이제 로그인을 안 해도 되니까 많이 모였다. 유입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모여서 있다가 익명으로 누구나 글을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입이 편하게 글을 많이 됐다가 어느 순간 팬덤 위주로 DC가 저기 재편이 됐어요. 스포츠 팬, 가수 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르스 갤러리가 생기고 그때 이제 그런 종류의 거친 언어들이 네. 다 어디서 나온 언어겠습니까? 그게 다 이제 남자 연예인 팬인 여성분들께서 그 거친 레토릭들을 그 전조가 거기다. 이미 다 있었는데 이 사건에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갈 우리가 흔히 메갈로라고 말하는 네. 표현들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이제 왜 그렇게 전투적이냐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나의 오빠들의 그래서. 앞길을 막는 그 팬덤끼리의 그런 전투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친 언어들을 마구마구 쓰게 되는데 익명이다 보니까 더 심하죠. 그리고 심한 악플러들 여자 연예인한테 악플러들 보면 대부분 그런 남자 아이돌 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태연의 악플러는 잡아보니 SM 소속 타 남자 연예인의 팬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전투력이라는 게 단지 누군가를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다 제가 어느 날 보기 싫어가지고 안티짓 시작해서 그렇게 안 돼요. 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그렇게 악에 바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이유 팬과 태연 팬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DC에선 그래요.
DC 인사이드에선 그래요. 옛날에 네. 대표님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봉콩대전. 이거 되게 쓰면 안 되네. 이게 되게 지역 비하까지 포함된 말이라서. 맞아. 이게 아이유의 별명이 봉선류 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선이고 콩이라는 게 이제 그 전라콩. 전라도 출신의 이제 콩콩대면 웃는 그 자막 있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연이를 콩이라는 말로 멸칭이죠 이게. 두 팬이 싸우니까 봉콩대전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 얘기까지 하면은 그 모 갤러리에서 얘 그거 하네라는 말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내가 어떤 갤러리 유저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어쨌든 눈팅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아는 사람은 알죠. 그 갤러리 유저가 들으면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 제 말은 눈팅만 할지. 그거? 네. 그렇네요. 네, 그럼요. 전 손가락이 없어가지고요 타자를 못 칩니다. 근데 이거 그 뭐야, 청취자 이거 뭐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박 박사님을 봅고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 안에서 손가락이 정말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손발리. 나 뭘 본 거지? 오버를 들었어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태연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가 2009년부터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해가지고 팀 단위로 일본에서도 엄청 히트를 했고 그중에 솔로로 가장 돋보이던 게 태연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이유가 나타나서 일당백으로 소녀시대하고 다이다이란 말 써도 되나요? 예, 네. 상관없습니다. 일당백으로 상대가 된 거예요. 최소한 그 국내 차트에서는. 그러니까 태연이 대단한 가수고 일본에서도 한류 최고의 한류 스타이면서 앨범을 냈다 하면 국내에서 솔로로 되게 훌륭한 가수여야 되는데 자 태연이 훌륭하다 이렇게 대단한 가수 1위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닌데? 아이유 있는데? 아이유 성적이 더 대단한데 얘는 진입만 했다 앨범이 통으로 줄 세우기인데? 이래버리는 거라 그럼 빈정이 상하죠. 그러면 그걸 비하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럼 아이유 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걸 좀 더 자세히 풀면 네. 그때까지 태연이 그 간간히 OST 싱글은 냈지만 네네. 그러니까 모든 태연 팬들의 소원은 태연이 노래로만 한 앨범이 채워진 노래를 듣고 싶은데 솔로 앨범이 안 나온 거예요. 즉 솔로 앨범이라고 하는 것, 태연에게 솔로 앨범이라고 하는 건 팬들에게 어떤 이상향인데 아이유는 그냥 내면 솔로 앨범이잖아. 자기가 솔로니까. 그쵸, 그러니까 혼자니까. 걔는 이미 해버린 거야. 그럼 이미 나는 갖지 못한 미망인데 쟤는 이미 했어. 근데 태연이는 여전히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n분의 1인 상태인데 그렇죠. 우리는 아직 미망이 있어. n분의 1 말고 태연이가 홀로서기가 될 거야 하고 있었는데 이미 홀로서기가 된 사람이 n분의 1인 태연과 붙으니까 왠지 그런 자존심에 난 도달하지 못하는데 누가 후발주자가 먼저 가. 우리 애는 아직 못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우리 소녀시대가 더 위라고 하면 그건 또 태연 팬 입장에서 그건 다시 나를 n분의 1로 인정하는 듯한 왠지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이 끌어오르는 마음 뭔가 이 미워지는 이 기분. 그래서 그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훌륭한 솔로 가수로 성공을 해서 자리 잡았고 네. 여기서 그냥 보컬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유가 그렇죠. 되게 최고의 셀럽이자 아이돌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분이 겹치는 게 태연이 당연히 겹치죠. 지분이 겹치죠. 타겟팅도 비슷하고 물론 두 사람의 보컬 호불호는 취향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의자 앉기 게임인 것 같아요. 사람 수가 한 명 더 많게 하고 의자를 그렇죠. 적게 해서 돌면서 예. 의자에 앉게 하는 거 누군가 못 앉는 거잖아요. 그 솔로 아이돌이라는 왕좌는 자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아이유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럼 이제 비슷한 다른 애는 진입장벽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의 줄 세우기를 원래 또 좋아하잖아요. 무슨 4대 보컬이니 5대 보컬이니 좋아하지. 뭐 김나박이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범주를 계속 나누는 거야. 자, 여자 솔로는 누가 훌륭하냐? 남자 솔로는 누가 냐? 그중에 아이돌은 빼고 그중에 보컬은 빼고 뭐 시대 보정하고 뭐 이런 줄 세우기를 끊임없이 해요. 작사 작곡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걸 가르고 남아도 아이유, 태연, 정은지는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도 네. 아이유도 이제 그 동안이면서 귀염귀염한 그렇죠. 그런 과잖아요. 네. 태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유 팬들은 음원은 아이유가 최고다. 그럼 태연 팬들은 음원은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음반을 더 많이 팔고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평행선으로 서로 잘났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서사 경쟁이군요. 그렇죠. 옛날에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팽팽했다가 네. 원더걸스가 미국을 가면서 그렇죠. 끝장이 났죠. 끝장이 났는데 팬들 싸움 무슨 라그나로크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 트와이스가 흥하면서 이쪽이 트와이스 때문에 처음 입덕한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이쪽으로 알아서 들여다 보고서는 학을 띠는 거라 이렇게 정치질이 심하고 그 스트레스 받는 건지 몰랐다면서. 좋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네. 한국 사회의 악덕이
네. 여기 다 있는. 네. 그런데 어쨌든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 시작은 사실은 임팩트 있지는 않았어. 다만세는 여전히 훌륭한 곡이지만 지금 회자되는 것보다 나중에 사후 재평가가 되게 많이 된 곡이죠. 사후 재평가. 다만세. 네, 다시 죽진 만나세. 않았잖아요. 사후. 일부죠. 죽을 사자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나. 아니, 사후 재평가라. 아직 30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소녀시대 이제 다시 만난 세계 자체는 되게 좋은 곡이었고 임팩트가 있었는데 문제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신인, 그러니까 오히려 소녀시대가 왜 그때 당시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가수들은 나오자마자 히트를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녀시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원더걸스가 나오자마자 원더걸스도 솔직히 아이러니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그냥 괜찮네 정도 수준이어서 텔미가 역사를 바꿨죠. 그쵸. 역사를 바꿨죠. 네, 말 그대로 역사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텔미, 노바디, 소핫 요 3연타, 흔히 텔소노 3연타라고 하는 이게 딱 되면서 2008년 내내 소녀시대 앨범 몇 개 냈는지 아세요? 2007년에 데뷔를 했어요, 소녀시대가. 몇 개 냈습니까? 하나도 안 냈어요. 아 그래요? 네, 비행기 2008년 가게. 내내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팀이 1년 내내 쉬었어요. 중간에 저기 태연 저기 솔로 OST만 내고. OST만 내요. 그래서 연말에 저기 뭐지 그 유영석 씨랑 김태원 씨랑 뭐 이렇게 해서 연말에 무슨 음악 무슨 밴드 같은 프로 있어서 김은국 아저씨도 거기 있고 그런 특별 편성 네, 프로가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밴드니까 보컬로 이제 태연이가 왔는데 올해는 원더걸스가 최고고 소녀시대는 뭐 했나요? 뭐 이러면서 빈정대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원더걸스가 국내를 평정하고 호련이. 근데 그 물밑에서 키싱유까지 해서 다시 만난 세계, 키싱유, 베이베이비 이러면서 팬덤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때 트와이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 동안 이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려고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다가 지로 대폭발을 해버린 거라. 그렇죠. 지. 지로 대폭. 그러니까 팬덤은 이미 원래도 원더걸스보다 히트는 원더걸스가 훨씬 많이 했는데 그 팬덤은 물밑에서 소식 엄청나게 모은 거죠. 그 상태에서 지루 팬덤과 음원을 동시에 잡은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박진영이 편하게 다 평정하시라고 미국을 보내. 예, 미국으로 이제 그 자기 팀을 고난의 행군을 예, 보내버렸어요. 치워주셨죠. 예.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지. 네. 그 저기 뭐지? 그 북한에서 저기 네. 보리 그 90년대 한창 힘들 때 그것도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그 원걸의 고난의 행군이 결과도 같잖아요. 하지만 원더걸스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그 멤버들이 훌륭한 성인들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팀으로서는 네. 네, 팀으로서는 그렇게 됐는데 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사라고 네. 해버리면 또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녀시대가 이렇게 사실 자타공인이잖아요. 소녀시대가 최고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었다라는 건. 근데 이게 원더걸스의 텔로서 임팩트를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무슨 업적이 쌓여 있었어도. 그러니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건 원더걸스의 그 3연타인데 그 이후에 그 바뀐 패러다임 안에서 가장 위대한 팀이 소녀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소녀시대가 위대해도 원더걸스는 앞에서 걸림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텔로서보다 지가 더 많이 히트한 곡이다라는 식의 아직도 담론을- 그 얘기 담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담론을 계속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녀시대 팬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원더걸스 팬들은 소북공정이라고 그래버려요. 소북공정. 네. 그 이게 공북공정. 말도 그렇죠. 참 잘 만들어요. 네. 진짜. 역사를 조작하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녀시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일 뿐인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은 소녀시대 중심사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평가다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도 위 중심으로 서사를 하면은 촉은 더 한심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관중 삼국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위 중심으로 사고하면은 그렇죠. 진수 삼국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원걸 팬들은 네. 그러면 그 네. 소시 팬들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것들 이런 소리가 거의 나올 것 그런 같아요.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죠? 실제로. 심지어 또 카라는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흥한 건 아니지만 괜찮은 팀이긴 했지만 네. 일본에서 카라가 굉장히 많이 흥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미스터부터. 걸그룹 최초로 돔 공연을 도쿄돔 공연. 그게 박규리가 하도 흥분해서 여러분 저는 김규리. 아니 그 박규리예요? 리더 박규리가 어. 여러분 저는 돔투어입니다. 저 내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돔투어라는 거 흥분해서 제 이름은 돔투어입니다라고 귀여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타겟팅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국 그룹 소비하듯이 소비를 맞아요. 했어요. 그렇다고 그 들었어요. 카라 팬들은 그 일본의 카라 팬들은. 근데 그 소녀시대는 팝스타 보듯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보듯이 히트를 한 거예요. 외국 그래서 스타가 온 네, 것처럼. 한류 팬들을 평정을 한 건 거죠. 그래서 둘이 시장이 좀 달랐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서로 저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거죠. 또 예. 당연히.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맞닿지 않는 서사잖아요. 예. 근데 딱 하나의 왕자 일본 시장에서 누가 더 성공했냐라는 그거죠 뭐.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이쪽을 깔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응원하는, 내가 팬으로서 지지하는 팀이, 예. 혹은 개인이
경쟁팀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슬픈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투쟁인.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인정투쟁이 이제 타락한 인정투쟁이죠. 타락한 인정투쟁. 예, 되게 속물화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그 개념을 제시했던 학자가 썼었죠.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사실은 아, 예. 사실 인정투쟁 개념은 해겔에서부터 이게 인정 이론이라고 했죠. 투쟁이 아니라. 네. 근데 저도 해겔도 읽어본 건 아니고 인정투쟁이라는 말 하도 많이 쓰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인정이라는 게 이제 상대의 지위를 갖다 인정을 하면은 되는 건데 그 인정의 반대 이제 무시잖아요. 무시 그게 뭐 예를 들어 옳지 않은 방식으로 무시를 할 경우에 그건 폭력이니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투쟁을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투쟁 때 뭐 그게 계급이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종류의 인정투쟁 속에서 이제 사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속물화된 인정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물화된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타인한테 눈두장 받는 거가 되면은 그러면 인정해주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지.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냐라는 거지. 눈도장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그러면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는 뭐가 되죠? 대중인 거죠. 그러면은 대중이라는 건 실체는 모호하지만 그러면 아이돌 팬들은 거기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걸 갖다 이런 형태로 벌어지는 것들을 갖다 인정투쟁의 통속화, 속물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입신양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 담론을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팬덤이라는 문화가 있고 빠지를 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각성을 유도하기도 하고 뭐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담론은 사실 제가 볼 때 한 10년 전에 끝났다고 봐요. 10년 전에 끝난 얘기예요. 이건.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네. 그 얘기는 사실 10년 전에 서태지 시절에 이미 그 얘기가 화제가 돼서 동방신기 뭐 이럴 때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전히 낮춰보는 비하하는 어떤 시선은 존재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저 일코 해제 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심심찮게 하잖아요. 뭐 배경을 봤더니 뭐 아이유다 뭐 이러면서 약간 부끄러웠지만 뭐 그렇게까지 흠이 되진 않네. 그냥 그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수다 정도의 그런 소재가 됐죠. 그렇죠. 일코해지는 일반인 코스프레. 그렇죠. 아제 너무 덕후용어를 안 받았네. 네.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종류의 인정투쟁은 끝났어요. 그 사회 안에서 팬덤이라는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 인정투쟁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팬덤 간의 인정투쟁인 거예요. 팬덤 간의 인정투쟁. 네, 팬덤 간의 그리고 대중과 팬덤 사이의 인정투쟁이라는 거는 그 인정투쟁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 서사를 대중 혹은 다른 팬덤에게 인정받고 싶은 투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졌습니다. 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평행선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애초에 전체부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재료성 게임에 그 증오가 섞인 경쟁. 그렇죠. 된다는 사실은 거죠. 서로 그래 너 대단해 하면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의 인정투쟁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 이게 컨택트 얘기도 전에 여기 방송에서 하셨었잖아요. 네. 거기 왜 대사나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가치를 각자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면서 더 많은 파일을 각자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대중의 인정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무한 경쟁을 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무한 경쟁한다. 그렇죠. 마치 진짜 이거야말로 지금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그렇죠. 무한 스펙 경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슬픈 건 뭐냐면 실제로 그게 한정된 자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이라고 느낀다.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머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왜 이게 원래는 저기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에서 이제 나오는 그냥 인간들을 예, 머글이라고 그렇죠. 했죠. 네, 마법사가 아닌 인간들. 그렇죠. 머글인 내가 예를 들어서 러블리즈에 관심을 보였어요. 얘를 입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다음날 여자친구 노래 볼 때 이거 좋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팬 입장에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네.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좋아. 네. 그러면 이 노래 좋네 하고 이제 자기 네, 네, 플레이 네. 목록에 넣으면 되는데 네. 근데 팬의 입장에선 저 사람이 여자친구의 팬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제 영업이라고 하죠, 보통. 제가 인용문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인용문까지는 아니고 관련돼서 좀 적절한 문구는 아니고 자료인 것 같아서 인정의 통속화가 극한까지 진행이 되면 인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대중이라는 이름 뒤로 요즘에 보면 되게 사람들이 숨는단 말이에요. 숨죠. 네, 혹은 시민, 촛불 시민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 실체가 없어요, 대중은. 근데 나는 대중이래. 내가 나를 보고 대중이라고 하는 것도 말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에요.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죠. 예. 그 얼마 전에 홍상수 감독 그 기자회견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홍상수 감독 대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이라는 말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다라는 말로 대받았
같단 말이죠. 음. 실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연예인을 상대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대중이니까 내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팬덤 이쪽은 그 아이돌이나 이런 스타를 좋아하는 거에는 정치적인 당이나 정치적 올바른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긴 취향만 있잖아요. 취향만 있는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무조건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 싫어가 그냥 답이에요.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구도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실체 없는 대상을 팬덤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 아.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하나 더 생기면 그게 커지는 건데 나는 여기 있고 대중이 저기 있는 거야. 야, 진짜 정치적인 게 한정된 표를 유권자로부터 네. 그 두고 싸우는 무슨 그 우리나라가 또 더군다나 네. 사실 그 뭐 우리 아까 사회구조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 말하자면 미니 정치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승자 독식 사회고 네. 정치 체제조차 네.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진 소선거 구제잖아요. 51대 49면 다 가져가잖아. 네, 한 표라도 더 받는 네. 사람이 지역구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비슷하게 그렇게 세력이라도 유지가 되면 옆에서 버티기라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원탑이 딱 돼버린 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맥락으로 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정신 승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신승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승리와 동시에 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면은 누가 봐도 성적으로는 압도적이고 팬덤도 엄청나. 근데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까는 거예요. 아, 쟤들 뭐 노래 우리가 애들이 더 잘하잖아. 춤 우리가 더 잘하지. 이런 식으로 다른 걸 가져와서 까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 도덕적인 당위를 갖다 불러오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쟤네는 나쁜 애들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유 케이스, 설현 케이스가 내가 미운 쟤네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인기라는 거는 이유가 없는 거고 당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현상이지. 예,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애가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어. 돈을 벌고. 근데 내가 납득할 수 없으니까 저게 내가 손해보는 건 것 같은 거야. 납득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쟤가 나보다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쭉 보는 거야. 보다 보면은 쟤 소아성애자인 것 같고, 쟤 막 매춘 여성을 묘사하는 것 같고, 나쁜 년이네. 라고 손가락. 근데 사실은 얘의 인기랑 그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너가 받은 그걸 토해내야만 해. 라고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설현의 긴똑강 네. 사건, 안중근을 긴똑강이라고. 근데 그건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몰랐던 건데 거기에 당위가 들어가면 역사 의식이 부재하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역사 의식이 예. 없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예.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당연히 싫은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이라면. 싫은 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은 당위를 찾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네. 될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가장 흔한 방법이 도덕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그렇죠. 준엄해지고. 예.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 이 세계는 도덕과 상관없는 취향의 세계. 취향의 예. 세계인데. 근데 싫다는 이유로 다시 도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선택이 틀렸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 선택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내 선택이 사회 대중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면접 봐서 떨어진 것도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열패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몰입 상태가 되면 패배감으로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 부정하려면 다른 방어 기제들이 필요해지잖아요. 뭐 제일 사실은 그게 그러면 안 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실은 날 기만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유를 갖다 그렇게 열렬하게 사람들이 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에도 반론할 사람이 많았겠지만은 아이유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이득을 얻었는데 그 기저에는 쟤는 실은 소아성애자인 대중을 기만하는 마녀인데 그 실체를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서 모두 달려가서 돌을 던져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질 때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도덕적으로 당위를 획득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위를 확인시켜주는 예. 주변에 같이 돌 던지는 그렇죠. 그 콤라드들이 있잖아. 네. 근데 이거는 또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후폭풍이라는 게 없어요. 난 대중의 안에 예, 있으니까. 예. 후폭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렇게 막 조리돌림 당한 여자 연예인이 잘못된 게 밝혀졌어. 쟤들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의견이었고 조작된 자료였어. 그러면은 어디서 보상받아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소녀들의 심리학에서 네.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기제 같네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안티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안티들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까는 누군가의 빠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네. 안희정을 제일 많이 까는 사람들은 문재인에 빠고 문재인을 제일 많이 까는 사람은 안철수에 빠잖아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까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 에너지가 안 생기죠. 그렇죠. 아이 뭐 별로네요 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악 물고 달려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렬하게 그런 여성 연예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팬이거나 안타깝지만 아니면 정말 퓨어 이불이거나 순수한 악으로서 뭔가를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꽤 있어요 그런 숫자도. 아니, 또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의 팬은 아니지만 네.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편견에 그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여성 연예는 특히나 그게 좀 더 강해요.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여자에 대한 어떤 시선, 어떤 인식, 어떤 기준. 그러니까 그게 그 도덕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여자 연예인에게 갖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대바라졌다든 뭐 예쁜 년이 말이야. 불러서도 예쁜 것만 갖고 부르 이런 식의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애들은 누구의 팬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류의 도덕률, 그런 류의 이데올로기에 몰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깔 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이유 설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설현과 둘이 결은 좀 달라요. 설현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진짜 왜 미워하는 머리 핀 예쁜 여자란 말이야. 아. 그 리터럴리 그녀가 가져온 김치녀? 김치녀란 말이야. 왜? 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룹에서 얼굴 뭐 꽃병풍이 하냐. 그런데 갑자기 꽃병풍이 꽃병풍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뒤태 보여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 금태를 둘러줘. 그더니 그걸로 돈을 벌어. 이거 불로소득이거든. 무임승차잖아. 무임승차. 열받거든. 저거 만약에 내가 설현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설현이면 나도 똑같이 될 거 아니냐?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박건일 씨 88만 원 세대도 박건일 씨가 이제 기사에서 타락한 능력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약자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얘기해 보니까 맥락이 딱 닿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 그런 자원을 차지하는 거는 부당한 건 거야. 쟤는 도태돼야만 하는 애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네. 그 경쟁의 스트레스, 네. 경쟁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네. 시달리면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예인이란 존재 자체가 사실 어그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네. 자기가 연예인을 애정하고 소비하지만 네. 어그로인 이유가 사실은 운 좋고 잘나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태어나고 네, 네. 좋은 기회를 잡아서 그 상태에서 또 자기들끼리 그 빛나는 세계에서 스타일끼리 경쟁하는데 네. 노력이나 재능의 측면에서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스타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그렇죠. 든 순간 이건 그 몰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몰입이 되고 그 네. 세계관이 지금 공격받는 거잖아요. 네. 그 최소한 이쪽은 대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격을 하면은 맞는 키예요. 내가 소비자인데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들이 어쩔 거야. 그 방어할 논리가 없어요 거기에. 이걸 좀 설명하면 아까 네. 설현 얘기를 뒤집으면 아이유랑 설현이 그래서 정반대로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설현은 방금 말했지만 이쁜 거 말고는 없어. 네가 능력이 없잖아 하잖아. 아이유는 이거예요. 아이유는 작사 작곡도 하고 셀럽도 되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건 사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싫어하는 애들도 인정해. 왜냐면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걸로 금요일에 만나요로 탑 찍고 그건 올타임 베스트가 됐어. 노래 자체가 괜찮으니까. 노래도 잘한다고 인정하잖아. 근데 아이유의 생김새가 설현만큼 그렇게 막 그런 엄청난 뛰어난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또 여기서 그러니까 넌 못생긴 게야. 이 동전 양면이. 너는 이쁜 것만 있는 게고 넌 못생긴 게 뭐 이렇게 잘난 척. 그러니까 얼굴도 못생긴 게 어디서 잘난 척. 왜 그들 스타 리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전문직 이제 작가 작가는 전문직 냄새 보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럼 이제 고분고분하지 않아. 우리가 그러잖아. 못생기면 뭐 좀 하도 잘나서 잘난 척 하려 그러면 너 뭐가 그렇게 잘났네. 그런 와중에 잘 걸린 거지. 이 못된 거 알고 보니 소아성애자였구나. 묘하네요. 스펙의 유무일 뿐인데 네. 그게 도덕적 비판의 근거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게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현처럼 예쁜데 작사 작곡도 한데 뭐 옥타브도 4옥타브를 찍고 근데 사실 이거 아까 말했지만 이런 사람 김연아밖에 없어. 그래요. 그런 사람 김연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파면 나오고 솔직히 그 중에 하나 우리 보편 사람들이 없지만 그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설현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녀 사냥의 차원에서 가장 위태로운 팀은 트와이스 아니에요? 그게 지뢰가 많죠. 그 팀 자체가. 지뢰가 많잖아요. 굉장히 인종도 달라. 네, 국적도 다르고. 지금 3개국이죠? 예. 네. 사실은 뭐
인종이 다르진 않죠. 인종이 다르고 저기 국적이 아니, 다른 게. 국적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죠. 남방계 북방계. 아니, 그렇게 그런 건 있죠. 남방계 미녀, 예를 북방계 들어서 미녀. 스위 같은 경우는 네. 피부색이나 어떤 그 네. 몸태나 네. 그러면 남방계죠. 예, 예, 그렇죠. 원래 그 옛날에 그 제가 볼 때 뭐 저기 트와이스에 대해 잠깐만 굳이 갑자기 그 순간 내 말이에요. 진지해지죠. 남방계 맞잖아요. 예. 아니 남방계 맞는데 네, 그때 네. 옛날에 그 포르투갈인가요? 네. 처음 그 대만이라는 타이완 섬이 발견됐을 때 이제 포르모사라고 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팀이 평론하시는 분들이 가사 같고 여성의 수동성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얘기도 의미 있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러블리즈의 가사는 저도 좋아하니까 그런 네. 가사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유럽이랑 다르게 유럽은 어쨌든 비슷한 1세계라고 불릴 만한 나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인이 모여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서로 딱히 격차가 있다고 느끼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 한국, 일본은 역사적 맥락이나 뭔가 미묘하게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서방 자유세계라는 걸로 이렇게 묶이는 이런 식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중국은. 네. 그리고 한국은 자유공화국이고 자본주의 체제고 일본이 그러고 있고 대만은 중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많죠.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인데 내부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근데 동맹국인 이유도 미국이 네, 손잡고 시켜서지. 있어 해서 네, 이제 팔짱 네. 끼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붙어 있는데 이게 요 지뢰를 그래가지고 안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나한테 가가지고 저기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어볼래야 된다 뭐 이런 사상 검증해야 되는 얘기지. 근데 그거 괜히 긁는 소리 자기도 헛소리인 거 알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지하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죠. 그 위안부 행사에 트와이스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 그게 있었어. 6월 행사인데 6월에 할 행사인데 그냥 기획 아닌 거야. 그냥 기획 아닌데 트와이스를 불러서 사상 검증을 시켜보겠다는 기획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해지 그냥 유명하니까 넣는지 실제로 그런 의도로 넣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안 가겠지.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3.1절 이런 데는 아예 공식 석상에 안 나와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슈에 안 휩쓸리는 게 좋아. 근데 이 팀은 그냥 당장 쯔위의 고향이 대만인데 대만으로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대만 가가지고 대만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국에 또 두드려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럴 위험 때문에 대만 팬들이 오지 말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카라 때도 독도 문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저기 독도 문제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매니저가 잘랐죠 한번. 그러니까 이런 지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이 팀이 갖고 있는 그 되게 가장 엣지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기엉킴이. 그 위상도 다르고 그 이 팀을 바라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국적마다 맥락이 전혀 다르고 한국인이 볼 때 일본인 멤버에 대한 느낌, 일본인이 볼 때 한국인 멤버에 대한 느낌, 일본인이 일본인을 볼 때 느낌, 뭐 대만이 볼 때 이 모든 게 다 뒤엉키어서 되게 재밌는 양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서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 같은 일본인인 미나 사나, 네. 그다음에 모모. 모모 이 세 친구들도 네. 결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사회주의적인 용어로 하면 네. 출신 계급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상류층 이번에 스캔들이 났던 미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류층이고 미나 모모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가정. 사나모 평범한 가정의 자식인 것 같은데 좀 이제 일본이 은근히 뭐라 해야 되지 귀족 아직 있죠. 귀족 그런 문화가 느낌이. 있죠. 예, 네. 귀족 문화 있고 이제 약간 봉건제 비슷한 냄새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네네. 사회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와서 데뷔 안 했으면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애들인 거죠. 예, 겸상할 일 없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런 계급이 이미 옛날에 뒤엉킨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사는데 비슷한 방향 보는 건데 걔들은 좀 그럴 리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한류의 유행에 의해서 한국으로 와서 사실 선진국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네. 선진국인데 약간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뭔가가 뛰어난 거를 보고서는 거기서 데뷔를 하겠다고 와서 데뷔를 했어. 근데 다시 역수출이 돼. 일본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팀을 어떤 평가하고 바라보고 관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적인 가사 문제보다는 이 팀이라는 이 위상에서 오는 재미를 보는 재미가 더 흥미로운 면이 있지 않나. 되게 여러 가지 편견이랑 계급적인 편견, 뭐 인종적인 편견, 국적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되게 뒤엉켜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터진 것도 쭈이 사건도 그거였고. 자, 그럼 미나 뱀뱀. 우리 박 박사님을 네. 눈물로 울부짖게 했던 미나 아니, 뭐 뱀뱀 밤새 스캔들. 울부짖게 했던 그 미나 뱀뱀도 요 맥락에선 그거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뭐 사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 이미지가 왜 충격을 주냐 하면은 일단 흔히 말하는 제3세계 남성과 동남아.
그분이 무슨 어느 그룹인가요? 태국 갓세븐이라는 팀이 있어요. JYP 같은 JYP 네네. 소속인데. 자, 여기선 비하. 그러니까 어떤 팬들이 느끼는 그 기분의 코어에 대해서 비하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의 동남아. 굉장히 사람들이 솔직한 감정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친구 태국 친구냐. 왜 하필이면 동남아 남성이냐. 네, 야, 일단 이 또. 얘기는 한국 남성들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보다 비처녀라는 그 단어가 더 야, 처녀 비처녀 논란 저 그거 너무 뭡니까? 충격이라. 아니 근데 그 기사 자체는 사실은 미나가 비처녀다가 아니라 그 기사가 옛날에 이제 일본의 그 오타쿠들이 네. 그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들 보고도 순결이 깨진 듯한 뉘앙스만 봐도 사람들이 내상을 입고 버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미나의 스캔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팬들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빗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네. 우리 그 오렌지 로드랑 네. 받아들인다 때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네. 오토나시 교구가 소환되는 어.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일본에서 비처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토나시 교구가 소환되는 다시 거예요. 소환돼서 얘들아 우리는 평정해 미망인이었지만 주시는. 네. 사랑도 느끼고 다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사 제목 자체의 의도는 너무 좀 약간 네. 천박하죠. 사실은 미나가 뭐 그랬다라는 식으로 보이게끔 만들어놨죠. 이게 얼마나 타이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 거기에 목적은 조회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어뷰징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스캔들이 나면 제일 피곤한 게 사실은 유사연애라는 한 가지 형태로만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유사연애의 몰입이 깨졌다고 화내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 친구나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아끼는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힘들겠구나. 예, 성추행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 작가님을 너무 아끼는데 홍 작가님이 여기저기서 그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그러니까 그런 농담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런 비하와 농담과 특히 여성 연예인의 경우 너무 심하잖아요.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되게 아끼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소모된다. 소비되고 이러면 그 싫죠.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마음이 사실은 그 팬들이 스트레스 받는 핵심 중에 하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날 배신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있기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제 입장에서는 그 감정은 별로 안 커요, 사실은. 아니, 당연히 만나겠지, 누군가를. 만나야죠. 그리고 네. 그렇게 예쁘고 그럴 나이에. 물론 해야지. 그건 있어요. 일종의 상도이라는 측면에서 들키진 말아야지라는 거. 서로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서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서사에 자꾸 브레이트가 나타나서 그게 이제 연애적인 거든 성적인 거든 네. 성욕이 됐든 정말 비정한 네, 얘기에서 네. 어떤 판타지를 파는 건데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서로 일종의 그 느슨한 계약 관계인데 네. 유사 네. 경험을 파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생산물의 질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팬들이 대응할 거는 소비자 권리에 의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를 하거나 빨리 이렇게밖에 못 하시나요? 아니면 불매선을 하거나. 탈덕이라는 건 불매선언인 거죠. 그래서 JYP 측에 관리 좀 똑바로 하지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탈덕 인증 어쩌고 이런 얘기는 이제 불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뭐 타격이 없진 않겠지만은 아까 이제 서사 얘기를 계속하다면은 이 팀의 서사가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한은 그 동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는 예, 제가 볼 때는 없진 않겠지만 타격이.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몰입을 빼서 이게 잠깐 깨지긴 했지만은 이거는 몰입을 깼다기보다 이 서사 안에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건 거지. 이 스토리 안에서. 그러면은 이 팀은 아직 일본 진출도 남았고 진짜 자타공인의 탑이라고 하기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야기거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력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일본 진출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건도 그냥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잘 되면 이게 불쏘시개가 되는 건 거고 잘못 풀리면 이게 찬물이 되는 거고. 네, 찬물이 되는 거고. 근데 결과론일 수밖에 없지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인기라는 게 왜 무섭냐면은 이런 종류의 몰입을 깨는 사건조차도 스토리의 하나로 포섭을 해내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몰입이 깨졌으니까 불매선을 하느냐 여기 이 균형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그런 스타성이 있다라는 건 이걸 캐리해 간다라는 건 거지 이야기 쪽으로. 자, 두고 봐야겠네요. 네, 두고 봐야죠. 제가 아이돌 걸그룹에 별로 흥미가 없었던 사람인데 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는 것 같고. 무슨 무적행 무간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끊고요. 예.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성적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성적은 네. 당연히 중요하고 순위가 높은 기분이 좋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삼국지를 본다. 삼국지 예를 계속 드니까 삼국지의 스토리가 재밌는 이유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전리품이 그 승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어요. 음. 그런 과정 끝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갔어. 라고 해야 서사가 성립을 하는데 그런 과정만 있어. 내가 널 좋아하고 넌 날 좋아했어. 근데 여기서 끝.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입신양명의 서사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남는 게 기록이니까. 네, 남는 건 기록이고 그리고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타의 그 성취라고 하는 거는 인기잖아요. 네. 인기가 1번이죠. 인기를 기반이 돼서 뭐 이런저런 이익행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 인기라는 거는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인기가 많다, 좋다. 인기가 없다. 기준이 없잖아요. 이 말 자체는. 그럼 인기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진단 말이죠. 그게 뭐냐. 가수의 경우는 음원, 음반, 판매량, 숫자들, 숫자로 치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옛날에는 팬클럽 숫자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건 없는 게 됐고 의미 없는 자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음원이 어느 정도 성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느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1위는 여러 명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중에 어떤 1위가 더 훌륭한 일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싸우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너도 1위 했고 나도 1위 했어. 홍 작가님도 1위 했고 이 대표님도 1위를 했으면은 어떤 1위가 더 가치 있는 일이냐를 갖다가 수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이터를 갖다 세분화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약간 야구에서 세이버 매트릭스 비슷해지는 건 거예요. 그죠. 정말 가치 있는 선수는 누구인가를 예, 그렇죠. 논할 때 예. 어떤 수치법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예, 줄 세우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법은 폐기된 지 오래죠. 뭐 이런 걸로 싸워. 예, 그러니까 클래식 스탯은 뭐 이제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야구에서 OPS가 더 중요하고 뭐 클래식 스탯으로 줄 세우는 건 촌스럽다. 이미 끝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하드코어한 덕후들의 세계인데 예를 들어서 멜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큰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멜론에서 1위를 하면은 왜 멜론이 중요하면 점유율도 제일 높지만 순위가 정해지면은 다른 사이트들이 대체로 거기에 수렴을 해요. 멜론 순위로 수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멜론을 놓고선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럼 멜론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를 시키냐 하면 멜론에서 1위를 했을 때 지분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지분킥? 그러니까 지분킥. 그래프를 제공을 해요. 네. 점유율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제공을 하는데 1위를 했을 때 그냥 1위가 아니라 점유율이 높으면은 그래프 표현 범위가 넘어가니까 지붕에 닿는 거야. 그걸 지분킥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진입을 했는데도 지분킥을 한 게 더 있어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건 상대적인 수치다 보니까 사실은 지붕을 치는 숫자 7이라고 치면은 다른 게 약해서 7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세서 7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갖다가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걸어. 나 지붕킥 이렇게 내가 빠는 가수가 지붕킥을 쳤어. 야, 그 수치 상대적으로 약한 음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뭘 들이대냐. 전체 이용자 수라던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유지했냐든가. 어느 시간대에 했다든가.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줄세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무적행이네요. 예. 바닥이 없네요. 예, 끝까지 하네, 끝까지. 그렇게까지 경쟁에 끝까지 매달리는 이유에는 뭔가 이게 지금 소통이 없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소통이 아니라 예. 소통 방식이 서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예. 너를 절멸시키겠다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널 밟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온갖 수치를 다 들이밀면서 나의 승리를 증명하려 하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 사회다 보니까 예. 승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네. 내가 죽어야 되는 예. 공포가 좀 내재화돼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 그게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어떤 허상이거나 환타지거나 착각이거나 알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치?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에서 보고 배운 게 맞아요. 네. 여기 적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뭐 트와이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트와이스 자체가 보면은
그 뭐 걸그룹계 뭐 황소개구리니 뭐 이런 뭐 생태계 파괴니 뭐 이런 방송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트와이스가 판 전체 음반량이랑 네. 다른 모든 걸그룹이 판 음반량이 비슷해요. 차이 그 정도로 나요. 근데 왕소개구리 맞네. 네,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트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량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없는 시장을 개척한 거에 가까운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위닝 게임이잖아요, 일종의.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느끼고 인지를 하죠, 그렇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사실은 절멸전에 들어간다는 문화 거죠.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의 규모라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냥 각자가 각자 시장 규모에 맞게 그 적절한 이익을 내서 유지가 되면 사실은 그거 자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그런 그 내가 평소에 사는 그 세계를 그대로 여기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고 제로섬 게임 여기서 밀려나면 도태돼 버린다. 그렇게 파악도 그렇게 하고 네. 현실에서 행동하는 행동 패턴도 네. 그대로 옮겨와서 네. 예,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정치하고 지면 죽는다는 사고방식. 그래서 그런 약간 하락세니 퇴물이니 이런 소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한번 조짐이 나타나자면 계속 내리막일 거니까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팬들한테도.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혹은 네.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네, 주장할 수 있는 게 오직 숫자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숫자로 증명이 돼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숫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분명히 숫자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어떤 인기라고 하는 게 인기라는 게 원래 신기루잖아요. 사실은. 신기루라는 뜻이. 근데 확실한 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팀 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손에 잡히는 기록들.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이 왜 사실 음악방송 1위 하는 거 대중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나왔으니까 했네. 네, 뭐 이런 근데 느낌인데. 거기에 그 왜 이 팬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내 가수가 1위 하는 걸 보는 게 나는 좋다도 있지만 그런 숫자들이 쌓여서 이 팀의 역사가 된다라는 건가요. 서사의 한 부분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결코 망하지 않을 네. 그 전성기 약간 이후의 소시 같은 네. 이제 완전히 뭐 한중일 어느 나라 가도 아티스트 네. 되어갖고 공항이 마비되는 네. 그런 팀이 되면 팬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때부터 해피해진 거 아닌가요? 서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 몰입도가 팀으로 떨어지면서 가는 건가요? 다른 데로 갈아타는 거죠. 아, 얘기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럴 때 되면 이제 탈덕할 때 됐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공항에서 선글라스 끼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얘기, 이거는 사실 반농담이긴 해요. 햇빛. 선글라스는 눈 보호해서 써야 돼, 사실은. 네, 그래도 뭐 저기 피곤도 감춰야 되고. 네.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그 여자 연예인들 화장도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그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거? 근데 안 써. 왜? 건방지다 소리 들을까봐. 왜냐면 거리감 생기거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완전한 셀럽이 돼서 그들만의 셀럽의 세계 안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미 슈퍼스타가 됐고 소녀시대 팬들이 여전히 많은데 몰입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팬이 된다. 그렇죠. 그냥 여전히 팬. 여전히 좋아하지만 옛날 같은 열광적인 어떤 것은 사라져 있다라는 거. 그 열광성, 화제성, 그 붐업되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은 핫하다는 느낌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 제일 무섭잖아,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끝없는 성장이 굴러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또 굉장히 급속하고 과격하게 발전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투영하는 네. 것도 당연히 똑같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네. 않거든. 네. 왜냐면 세상에 아니 오늘은 이 노래 들어야지 해서 앞으로 그럼 당분간 오늘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다른 노래를 들을 파이는 없으므로 이제는 다른 노래를 안 듣겠어라든가 네. 오늘 내가 이 CD를 샀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용돈을 모아도 이 CD를 또 살 거야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가 뒤에서 예, 나를 쫓아오죠, 계속. 쫓아와요. 예. 계속.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트와이스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그룹이니까 시장의 파이를 늘린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 세대를 구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없는 시장을 만들어낸 팀이야 다. 근데 없는 시장을 네. 만들어낼 만큼의 폭발력이 있는 팀들. 역량, 폭발력, 네. 그다음에 회사의 지원 네. 이런 팀은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죠. 아, 그렇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쫓아가죠. 팔로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럼 팔로우업하는 그 그룹 내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파이는 한정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실 우리나라 직업은 아직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한 직업의 수가 좁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공장의 취직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우리 스트레스 타고 다니면서 어디 대학교 축제 말미 같은데 서가지고 왜 헐벗은 걸그룹들 있잖아요.
네. 댄스 팀이라고 어. 하면서 하는 팀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예, 뭐 그런 걸그룹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시장에서 가장 먹이사슬의 하위층에 있는 예, 우리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안 되지 거의 자영업자 수준이죠. 예,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포의 기저가 100% 신기루인 건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되게 1군이라고 불려지는 요즘 뭐 열애마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열애마블? 열애마트 뭐 이런데 뭐냐 여자친구 레드벨벳, 트와이스, 마마무 뭐 이래가지고 1군이다.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이제 트와이스는 이제 위로 떼놓고 아래로 열애마블, 여자친구, 레드벨벳, 마마무, 블랙핑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요. 근데 그 정도 됐다는 얘기는 시장 안에 안착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야 부른 러블리즈 아니냐? 러블리즈는 이제 2군 수문장. 러블리즈를 넘어 1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러블리즈가 그 서 있는 그곳은 네. 시간과 공간의 방이군요. 그러니까 다 야누스 움직이는데 같은 러블리즈만 계속 그 자리에 수문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야누스인가요? 그런 저 뭐지 MMA 격투기라든가 권투하면은 네. 세계 랭킹 한 10위권 정도 되는 선수가 항상 타이틀전 이전에 전초전으로 소환이 되잖아요. 네. 소환이 돼서 쓰러지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보면 되게 노련하고 나름의 그런 세기는 있는데 타이틀 매치 갈 수준은 안 되는. 한 근데- 방이 없는. 예, 그걸 넘어서야 탑랭커가 대표님 온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 보면은 이제 홍 작가님 권투 좋아하시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죠. 예. 그런 선수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요? 보면은 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비슷하네. 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점이 없어요. 근데 지고 있어. 경기 끝나고 있으면. 아니 이기고 있다가 한 방에 쓰러진다던가 예. 예를 들어서 끝내주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왼손 훅이 없다던가 예. 이런 식이에요. 예. 빛이 뜰 땐 체력이 없다든가 뭐 유리턱이라던가. 아니 차라리 스타들이 유리턱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턱도 튼튼해요. 예. 그러니까 그 참 잘하는데 네. 뭔가 심심해. 그러니까 KO를 당하든가 그렇죠. 괜찮아 내 새끼들은 제 5의 길로 간다. 우리끼리 간다 우리끼리. 제 5의 길이 뭐예요? KO를 우리끼리 가는 거야. 우리끼리 역전패를 당하든가 독립국 선언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이에요. 율도국. 그런 식으로 시장 안에서 이제 의미 있는 숫자로 소비된 사람들이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나오면 봐요. 브랜드 파워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나오면 일단 소비가 돼요. 완전 망하는 일은 없어. 물론 이제 1군 안에서의 경쟁에서는 좀만 미끄러도 망했다고 서로 비난을 막 놀리긴 하는데 어쨌든 차트인 하는 걸 걱정하진 않아. 그 밑에 가수들은 차트인이 목표거나 차트에서 최대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목표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예. 여기는. 그러면 그 친구들 저 현재 지금 수백 개 진짜 수백 개예요 아이돌 팀들이. 네. 수백 개 팀 중에서 나머지는 이 피라미드 위에서 그 1군 그 5팀밖에 안 되잖아요. 수백 개 팀 중에 5개 팀. 그러니까 나머지 스트라이크스 팀들. 네. 나머지 팀들은 거기까지 밀려나면은 그냥 거기에서 못 올라가면 계속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아이돌 팬들이.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존재 양식을 규정한다고. 네. 아 정말 탑의 몇 명 아니면 정말 죽는 게 세상이구나. 네. 저렇게 비참하게 왜 우리가 생계형 아이돌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불안장애랄까?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나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나리. 왜냐면은 내 새끼들이 이래서는 안 돼. 왜 우리 자식한테 네. 아들이 기타 치고 싶어요 그러는데 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넌 이제 의대 가야지 하는 네. 그런 방식처럼 네. 이번에 컨셉이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하냐면 섹시를 한다고 해도 안 된대. 청순도 시절이 갔대.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뭐 막 근데 사람의 요구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박 박사님은 대중 뒤에 숨는다 그랬잖아요. 네. 각자의 요구를 말하면서도 대중이래. 근데 이 얘기를 수합하면 다 달라. 누구는 섹시하라 그러고 네. 누구는 뭐 청순하라 청순하라 그러고 그러고. 누구는 제3의 길 저처럼 제5의 길로 가자. 근데 그 고나리질이 자기 부모님한테 당했던 팬들이 네. 고나리질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 고나리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 내부에 사람들에게 가는 고나리질이 있고 외부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팬들과 내부 단속을 위해서 하는 고나리질이 또 있는 거죠. 그 좀만 더 참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지금 그거는 나중에 잘 되고 해. 우리 옛날에 연애랄지 여자친구 뭐 사귀는 그렇죠. 걸지. 예. 좋은 대학 가면 다 돼. 네. 그치 그런 거지. 딱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런 프로에 나가서 아저씨들이 농담하더라도 참고 네. 웃어야지. 그리고 웃으면서. 생계형 아이돌은 이미 카라라는 성공 케이스가 하나 있다 보니까 일종의 생계형의 롤모델이거든요. 이미 망한 팀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제 한승연 씨 별명이 한듯보였잖아요. 한듯보. 네.
듣보 아무도 못 알아본다, 스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갖 곳에서 예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능욕을 당하면서 네. 고난의 행군 별의별 걸 끝에 다 하면. 예, 건물주가 되셨잖아. 진짜 별의별 행사를 다 뛰었더라고요. 눈물의 짤 중에 비교가 되던 게 소녀시대 태연이었나? 네. 태연이 쓰던 이어폰과 네. 한승연이 대기하면서 쓰고 있는 이어폰인데 한승연 쓴 이어폰이 10,000원도 안 된다며 아. 한승연 한두 보라 너무 불쌍하다고 돈이 없다면서 네. 이런 걸 비교하면서 네.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미끄러지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사실은 아이돌 본인들이 얼마나 아마 엄청 심각하게 느끼겠죠. 그들은 더 심한 경쟁을 이미 뚫고 나온 상태에서 데뷔하니까 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데뷔하기 전에 이미 예, 무한 경쟁 체대가 이미 몸에 뱄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걸 바라보는 팬들도 사회에서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 절박함들이 이미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양한 시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안정된 선택만 하게 예, 되는 성공한 거죠. 케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예. 한 번의 실패가 네. 너무나 치명적이니까. 그렇죠.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험하는 가수들은 대형 기획사가수밖에 없어요. 다른 팀들은 진짜 뭐 크레용팝 같은 거는 진짜 완전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린 거고요. 이건 사실은 거의 천운이죠, 그런 케이스는. 그쵸. 근데 제 그 5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러블리즈라든가 여자친구 이런 것도 그 에이핑크나 이쪽이 괜찮으니까 대세에 따라갔던 어떤 흐름 위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차별화에 성공한 팀인 거고 근데 큰 틀에선 대세를 따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성이 그 내부에서 존재하고 이게 사실은 영화판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런 종류의 다양성이라는 게 가지기가 쉽지가 않고 전략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상위 호환인 거를 갖다 소비를 하지 그 퀄리티 떨어지는 걸 하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달라야 하는데 쉽게 다르기도 쉽지 않은. 다른 것처럼만 보여야 예. 보이게 하는. 예, 그렇죠. 우리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팬들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님도 똑같잖아요. 너 그래봤자 세상 모르니 나가서 기술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너 나중에 뭐 기타 치고 퉁퉁 할래도 기술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방금 대형기획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는 집에는 안 그래도 그런 고민 돼. 안 하잖아요. 안 그래도 돼. 왜냐면 수능 못 봐서 대학 떨어지면 유학 보내거든. 유학 가면 되거든. 아니면 뭐 건물 받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시도를 해. 나 차라리 고등학교 자퇴하고 돈이 있으니까 악기를 사. 컴퓨터도 막 사. 음악해. 저작권 부자가 됐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델롱델.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위너가 되고 나면은 그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예를 들어 1군 뭐 열애마블 뭐 이런 팀들 밑에 있는 팀들은 네. 다 의미 없는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 이 타이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팀 말고 팬덤 내 개인의 입장에서 단지 내가 입덕했어. 네. 덕통사화가 났어. 네. 그거는 자기의 취향의 어떤 사건일 뿐이지만 네. 마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만약에 틀렸거나 별로야라고 걸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속은 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의 취향이 후지다거나 혹은 내가 대중적 소구력이 없는 어떤 것이라던가 혹은 내가 속았거나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거든? 그래도 나 계속 할 거거든 이거나 아니면 속았네? 하고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어느 쪽이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건데 대부분 이제 팬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거든? 이라는 태도 안에서 계속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김민아 씨 표현을 벼르지만 그 판단 중지를 하는 건 거죠.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롤플레잉 게임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내가 이게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내가 실수했네? 네. 혹은 내가 좀 안 좋은 패에 네. 나의 어떤 무엇을 걸었다라고 하면 뭐 다시 말해 썩은 도관초를 잡았다라는 네. 걸 인정하면 어떻게 보면 죽는 사회가 그렇죠. 되는. 옛날에는 홍위병들이 예. 그 중국 문화혁명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네. 습관이 그 이후에 생겼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홍위병들이 둘러싸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네. 하루 이틀 3일을 해도 네. 결국 자기가 스스로 사상적 타락을 자백하지 않으면 목을 매달 수 없거든요. 인정하면 죽고 인정 안 하고 버티면서 하는 문화가 그때 생겼대요. 이거 제가 중국의 공산당 당 간부한테 들은 얘기고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중국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팟캐스트에서 다음 주에 혹시 중국에서 이거 이제 우리 방송 황금방패로 또 걸러지겠네. 저는 사천성에 있다 왔고요. 예. 이게 사실은 다른 사회에 다른 그런 다양성 없음이라던가 그런 여지 없음, 네. 그 세컨 찬스가 없다라는 거
음악들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이 판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절박함인데 네. 그 여기서는 팬을 시장에서의 탈락의 여기서는 공포인 거죠. 경제적인.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음악이 좋아서 입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입덕을 일단 하고 나면 음악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뇌이징이라는 농담을 해요. 뇌이징, 이게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왜 길들이는 거? 그러니까 음악이 나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0번이고 40번이고 들으면서 팬들은 뇌이징을 시키는 거야. 내가 그럼, 익숙해지도록.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뇌이징. 네, 뇌이징을 하고 나면 그러면 나오는 고정 멘트였어요. 듣다 보니 중독성 있네요. 세뇌잖아, 세뇌. 네, 스스로를 스스로를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와우를 듣다가 최근에 한 말입니다. 네. 러블리즈 와우. 아 근데 그 듣다 보니 네. 듣다 보니 좋네. 듣다 보니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전형적인 멘트예요. 그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팬들이 계속 이걸 소비를 하려면 무한 스밍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스밍. 네, 스트리밍, 무한 스트리밍 이게 뭐냐면은 무한 재생. 음원 사이트 순위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 팬들이 듣지도 않으면서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재기라고 하잖아요. 음원 사재기랑 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문제라면 문제인데 저는 뭐 자연스러운 팬 활동의 하나라고 보고 어쨌든 그 숫자가 팬덤의 절대 숫자가 대중의 숫자보다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밤에만 이제 이용자 수가 떨어지는 한밤중에나 영향을 끼치지 낮에는 저절로 다 정리가 돼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계속 들리는데 뇌이징을 해야 될 거야. 그래야 덜 괴로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뇌가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너의 팬이었는데 음악이 별로 다시 팬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사실은 팬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팀에 일단 입덕한 상태에서 이 팀과 내가 주고받는 서사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아까 얘기한 입신양명 혹은 슈퍼스타가 돼야 하는 그 스타가 되고 싶어라는 이 서사 네. 위에서 왜 소혜야 가수 하고 싶어? 그거 있잖아. 그 서사에서 그 서사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성적을 어느 정도는 내가 올려줘야 되니까. 바텀 라인은 올리진 못해도 바텀 라인은 받쳐줘야 되는 거지. 야,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스펙 쌓고 네. 어쩌고 스트레스 받다가 네. 그 어떻게 보면 취미로 네. 통사고 당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노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종의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대상에 애정을 줌으로써 육아 시뮬레이션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 네.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젊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젊은 네. 층들이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네. 자아 실현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적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될 것 같은 유망주 네. 아이돌에게 자기 마음을 주고 네. 결국 잘 돼서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이기도 하지만 뭐 일종의 대리만족일 수도 그렇죠. 있고 아바타적인 이제 그런. 내가 몰입할 대상을 찾은 거고 그 몰입한 대상이 성공하길 바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돈이 여유가 되면 한 장만 사도 되지만 뜯지도 않을 거 한두 장 더 사고 듣지는 않지만 스피커 꺼놓고 스트리밍 걸어놓고 앞에 바위들 내가 치워주고. 그렇죠. 밥은 뭐 라면 좀 더 많이 네, 먹고 혹시 스캔들이 생기면 열심히 글 하나라도 더 써 댓글이라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나쁜 얘기 안 나오게끔 해주고 부모님이 돈 써서 만든 지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논리를 개발하고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아이유 논쟁이 생겼을 때 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글을 썼어요. 그 제재 논쟁이 났을 때. 네. 근데 이게 그 힘들다면 힘든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종의 자아 실현을 대리한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아니 맞죠. 그 네. 말이 맞죠. 네. 딱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경제 부흥의 시기가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짧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늘 그 똑같은 마인드잖아요. 지금 이거와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실 때 뭐 5, 6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세상이 어려우니까 자아 실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무언가를 추구하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자아 실현을 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렬한 고난이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자아 실현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 딱 낀 세대, 그 90년대 그 특정 일부분, 70년대 한 중후반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일정 부분 90년대 세대가 딱 그 수혜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유권자들 무슨 성향주 사람 그 시절 90년대 학번, 중후반 학번, 네. 초학번 아니고 중후반 학번은 굉장히 리버럴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도 리버럴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향들이 섞여서 너는 너의 가치다라는 그런 어떤 다원주의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무엇 하다못해 젊어서 그래도 야 내가 뭐 대단한 락스타는 못했지만 지금 평범 회사원이지만 아빠가 젊어서 그래도 여자 한 100명 만나봤어. 뭐 니네 엄마도 나 만나기 전에 한 1000명 만났어. 내가 억울했어. 내가 졌어. 뭐 이러면은 애한테 어떤 걸 투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야 나 진짜 재밌게 놀아 이런 건데 그게 그 모든 그게 연애든 사업이든 취직이든 뭐가 안 되면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특히나 중요했던 코어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젊어서 연애를 못하는 뭔가 번듯한 사이 못 되던 애를 뭐 꾸미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학벌로 뭔가 이게 됐었던 사람이라면 애한테 공부를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든가. 왜 어른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꼭 이렇게 법이나 뭐 이상한 송사에 휘말리면 야 집에 그래도 의사랑 판사는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직업고 의사, 판사, 경찰.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걸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그 브레이크 걸림돌을 다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갖춰 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너희들한테 편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서사에서는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실제 세계에서 방금 홍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잖아요. 다 뭐 그냥 뭐 학원 갔다 고시원 갔다가 그 맨날 공시 공부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리고 대부분은 떨어지죠. 그래서 탈출구 찾으려고 뭔가 즐거운 취향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가 본 세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가지고 나랑 똑같아 애들도. 그럼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얘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니까. 우리 부모님 하는 말 똑같잖아. 너가 하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거지. 같은 거지 뭐. 네.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왜 갑질을 하냐를 생각해 봤더니 대리만족, 자아실현을 외주를 주는 건데 네. 이 외주의 방식이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갑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현상이라는 그게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욕망들이 뒤엉켜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일종의 그런 그 자아실현을 대리해줄 대상이기도 하면서 네. 그 과정 자체에 내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팀을 선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피드백을 계속 요구를 하고 실제로 이 팀이 성장하고 이 팀의 성공 스토리 안에 나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무리 무리한 요구여도 어차피 이 판 안에는 당위라는 게 없는 판이거든요. 내가 안 좋아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해도 돼. 진짜 자본주의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본전 생각. 내가 산입을 했잖아. 산출을 돼야 돼. 근데 제가 선글라스를 껴? 야 눈도 안 마주쳐? 태어나 이랬더니 갑자기 슈퍼스타야 얘가. 이전까지 내가 말 걸어서 네. 야 태어날 때 오셨어요 했는데 태어날 때 막 이거야. 본전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또 하나가 있냐면 내가 여기 이 세계에서 행태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야. 왜 순정 만화나 네. 니치한 로맨틱 코미디 보면 꼭 이라이자나 악녀로 나온 애가 아주 그 되도 않는 방법으로 주인공을 해방 놓잖아. 공정하지 않게. 예를 들어 보컬리스트인 여자 주인공이 뭘 하려는데 마이크를 빼놓는다든가 전기를 내린다든가 네. 되도 않는 수준. 근데 이걸 여기선 해. 실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미나 뱀뱀 같은 거 나오면 타 팬덤이 와가지고 정신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즐겁게 놀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그냥 뭐 야 좀 이렇게 어떡하니 현자 타임 와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악나라의 후계파죠. 악나라 모든 동남아 인종 혐오, 비처녀, 여성 혐오, 여성 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동남아한테 뭐 했다 어쨌다 뭐라 해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는 옳지 않아요. 완전 옳지 않은 거에 그 아까 말했듯이 전기 내리고 마이크 코드 뽑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감정시켜버리는군요. 그래도 되는 데야. 그래도 되고 여기는 원래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절멸을 시키면 돼. 절멸을 시키고 얘가 석이 죽잖아. 내가 이긴 거야. 왜 석이 죽은 애들이 게시판에 지분을 못 따먹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것들이 지들이 좋아하는 팀이 잘 되면 게시판에 지분을 가져가. 이야 우리 트와이스 봤냐 이러는데 꼴보기 싫잖아. 근데 이것들을 이제 싹을 빠져놓는 거지. 근데 왜 이런 마음 있잖아. 처음에 애를 살짝 석을 죽여놓으면 네. 얘가 언젠가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잖아. 사람 마음 자근자근 밟아놔야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있어. 절멸을 시키면 다시는 어떤 기회를 못 보게 하면 왜? 그럼 탈덕해서 일로 와라는 이런 느낌의 시그널처럼 그게 가는 거거든요. 구족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멸을 시켜서 파일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상하게 파일을 쥐처럼 갉아먹지 말고 내가 시그널 보내는 거야.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되면 절멸당해. 비난당하고 정신공격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 파일을 일로 다 보태. 이리 와. 이쪽이야. M&A. 라는 거죠. M&A. 근데 그 M&A가 바로 그런 옳지 않은 그 로맨틱 코미디의 그 전기 내리는 식으로. 아니, 그건 M&A라는 표현도 내가 잘못했다.
그냥 점령이네요. 네, 점령이죠. 점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 세계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들의 인지가 그렇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반영된 현상이 있다 이거요. 네. 그 사이에 공포가 있잖아요. 네. 그 공포는 모든 걸 증폭시키잖아. 그렇죠. 감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판단력도. 실제 세계가 그렇지 않더라도 인지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지를 하면 그게 사실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들에게는 그 세계 이런 제로섬 게임이고 그 흥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사실 흥도 망도 아닌 상태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흥하지 않으면 망한 거고 이런 식의 그런 제로섬 게임의 사고관. 그 사고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 베이스에 공포가 있고 그 공포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을지도 몰라라는 공포 그리고 내가 세컨 찬스 없을지도 몰라라는 공포 그리고 내가 열등하다라는 공포 왜냐하면 자아실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근데 이게 네. 항상 가치 평가가 입신양명이다 보니까 네. 타인에 의한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정 수준의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존이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돈 벌어서 5,000원 먹다 10,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애들은 3만원짜리 매일 9배 먹는데 뭐 그거 꼴랑 10,000원짜리 하나 먹다 좋텐다 이러면은 근데 그게 내가 거기서 만족을 하면 그만인데 만족을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타인에 의한 평가가 익숙한 거거든. 그게 절대치거든. 그게 건전하지 못한 세계관인데, 네. 그죠? 건전하지 못한 세계관인데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계관에 기스가 나면 분노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패배자가 네. 멘탈이 안 나가고 네. 그 패배자가 굴욕감을 안 느끼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 그렇죠. 그럼 분노해요. 오히려 조롱하고 괴롭히는 애들이 네. 분노해서 못 견뎌해. 네. 그럼 걔가 그래서 계속 아웃백을 가려고 시도를 안 하고 뭐 상관없어 그럼 나 내일은 또 김밥 먹을 거 이래버리면 그 쿨함이 열받는 거야. 네. 왜냐면 나는 나도 자기도 알잖아. 내가 수고한 거 알아. 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도 괴로워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까 그 아이유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약간 이렇게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한 사람들이 어그로를 그래서 갖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니까 너는 뭐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짓밟았는데 넌 뭐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 왜 조아리지 않아. 이런. 그렇게 되는 잘못한 건 난데. 네. 근데 그게 특히 아까 같이 여성이면 더 심하게 가는 거죠.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근데 너 왜 아닌 척해?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도덕적 세계관으로 사람을 까내리는데 마녀사냥할 때 실제 들어가 있는 코어는 잘못과 잘못 잘잘못의 세계가 아니에요. 잘잘못의 세계가 아니라 잘못해도 될 권리를 쟁취하는 세계잖아. 네. 일단 기본 컨셉이 그거예요. 나는 이미 세계에 그 작동하는 원리 있잖아요. 그건 뭐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알아서 그 룰에 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동 원리는 다 그거예요. 넌 왜 안 기어야? 넌 왜 안 기어? 나만 쓰레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속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수능 시험지 훔쳤는데 내가 입신양명했다 이거야. 나만 나쁜 놈이야? 내가 먹고 그래서 먹고 사는 집이 나오는 거잖아. 내가 먹고 살라고. 내가 내 새끼들 잘 하려고. 내가 우리 애들, 우리 러블리즈 내가 하려고 내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러블리즈 잘 되게 하려고 팟캐스트까지 한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 클 때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존심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썼죠. 그렇죠. 자존심. 맞아요. 네. 자존감이란 단어가 언제 등장했죠? 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자존감이 10년 됐나요? 네, 그 10년도 안 된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말이긴 했는데 네. 쓰여진 건 한 10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한테 디폴트 값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거는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을 부린다, 자존심이 강하다, 세운다. 뭐 세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존심이 강하던 약하던 그게 뭐 특별히 사람 성향 차이인 거지.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네. 바퀴가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 보니까 그런 종류의 낮은 자존감을 갖다가 그 강요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방강제잖아, 사실은. 네. 그 자존감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안정감,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예, 마음. 나라는 존재가 뭐 몇 가지 안 좋은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절멸되진 않아라는 어떤 안정감이 필요한 건데 없잖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불안감, 공포라는 것들이 이제 무언가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데서 계속 투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엑기스다. 예, 오히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 박사님에게. 아, 예. 요새 우리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네.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팀도 있더라고요. 이틀에서 벗어난 팀? 이 틀에서 벗어난 팀이 네. 있더라고.
이틀 동안 이야기했던 네. 이 틀에서 벗어난 네. 팀. 광주 비엔날레에 가는 팀이 있어요. 현대미술을 하는 팀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팀이 있나요? 예, 그 식스밤이라고. 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원래 식스밤이라는 댄스 팀이 광주 비엔날레를 간다고요? 아니 거기가 더 어울리는 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아, 계신다는 그래요? 거죠. 현대예술 하고 있잖아. 아 너무 갑자기 맥락을 점프하셔가지고 제가 예, 아니 저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최근에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예. 최근에는 그 멤버 전원이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아, 예, 예, 예. 그 처음에 왜 핑크색 콘돔 예, 같은 거 예, 입고 예. 나오셨던 분들. 네네. 예, 그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모르겠다. 글쎄요, 저도 사실은 저 기사를 봤는데 당황스럽긴 했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설명으로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거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일종의 서사, 그러니까 노래가 중요하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계속 노래 자체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종의 당연히 갖춰야 되는 어떤 요소로서의 노래인 건 거고 그게 퀄이 좋은 거고 중요한 거는 얘기가 시작하려면 얘기 만들 처음에 후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킹 포인트조차도 없으면 사실 얘기를 안 본단 말이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후킹 포인트를 어디서 찾느냐에서 식스밤이라는 팀이 일단 그런 선택을 일단 한 건데 그러면은 그런 후킹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은 그 자체가 되게 일종의 현대예술 같은 행미예술이 돼버리는 순간들이 오죠. 시대 정신을 이상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오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그 인격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사를 위한 미천이 되는 세계다 보니까 네.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데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이 세계를 이루는 어떤 성향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거는 맨날 이제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정도의 문제잖아요. 완전히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을 수 없고 완전히 그런 세계도 있을 수 없다면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래도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않는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식스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밌다라고 웃기고 넘기기에는 좀 미묘하잖아. 이게 꺼림칙하죠 뭔가가. 그게 어디서 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그런 인격을 팔 때 전인격적인 장사를 할 때 이거 어디까지 갈아서 팔아야 되는가 인간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아이돌 산업 자체 인간성을 갈아넣는 장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정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요즘 이제 이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게 가능하긴 한 세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돌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기 위해서 러블리즈와 러블리즈 팬덤이 또 한 번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러블리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쵸. 케이스 스터디로서의 러블리즈. 음. 러블리즈 네. 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쾌한 코멘트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악의는 없습니다. 악의는 없고 저의 선의를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통섭할 수 있도록. 러블리즈의 사례로 본 한국사회 연구. 그렇죠. 러블리즈를 통해 본 아이돌의 세계와 그 세계. 러블리즈 앨범 오늘 얘기를 보면 네. 그냥 그 트와이스가 1군의 탑이 되기 직전의 삼국지 형태로 본이 가깝죠. 네. 팬 입장에서는 각각의 가수들이 서사의 주인공이지만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이 서사의 헤게모니랄까? 네. 이 판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난 대선의 서사는 박근혜 서사가 승자의 역사잖아. 그런 것처럼 이 당대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심 사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사실 그 주인공은 사실 트와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재에서는. 그러면은 트와이스가 그렇게 대박이 난 와중에 갈아받쳐진 이런저런 아이돌들의 스토리들을 찾아보면서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어떤 모순들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인문학적이군요. 저희가 반박자 빠른 연예 박사, 박 박사님. 근데 이 라임이 약간 예. 이박사스러워가지고.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반박자 빠른 연예 박사 박 박사님 모시고 이번 주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쳐봤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딥한 얘기고 굉장히 씁쓸한 얘기네요. 사실 면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야지 했는데 못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대로 얘기가 좀 짚어졌나 싶기도 하고 말하면서 생각이 좀 정리된 것도 있고 한데 기회가 된다면 또 좀 더 정돈된
담론으로서 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우리 웃기고 즐거운 드립은 예. 우리끼리만 술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이 딥한 이야기는 청취자들한테 던져드리고 대표님. 네? 오늘 우리 뭐 먹습니까? 이거 뭐가요? 오늘 우리 뭐 먹어요? 아, 맞아. 저희 오늘이 첫 방송 릴리즈한 지 1년째 된 날이죠.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네. 대표님 우리 뭐 먹어요? 러블리즈 심상했어. 내 마음이 심해서 뭘 먹어도 슬프지 않아.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내 입에 뭘 집어넣어? 같이. 네. 아, 그 요번에 좀 웃겼던 얘기 중에 네. 그 갓세븐의 마크라는 멤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팬이 네.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갖다 걱정해서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올릴까 했다가 마크의 인지도를 예, 마크 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예. 하울 정식처럼. 아, 그게 뭐냐면 영화 황해 정식이 사발면에 소세지가 황해 정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의점 떡볶이랑 뭐 이런 것들 조합을 해서 메뉴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편의점용 메뉴를. 그리고 이름을 마크 정식으로 지은 거라. 근데 그게 대단하다. 반응이 괜찮아. 대단하다. 오. 네, 네. 그래가지고 마크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많았대요. 마크 맛이 괜찮다 보니까 그 하나 만드세요. K 정식 이런 거 하나. 아, 그러게. K 정식? 네. 러블 정식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슬픈 거야. 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러블리즈가 약간 아직 언더독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저렴한 메뉴를 하자니 우리 애들 또 모양 빠지는 거. 너무 있는 거 하자니 또 이거 블러핑가. 적절한 수준의 뭔가 있어. 애매하다. 네.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재용이라고 칩시다. 돈이 많은데. 네. 그래서 아무리 K를 좋아한다 해서 그래도 내 새끼 그로서치에서 최현석 셰프를 불러서 K 메뉴 하면 이건 진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럼. 그죠. 네, 이게 왜냐 이게 킬링 포인트인 건 뭐냐면 편의점에 있는 걸로 조합한 메뉴 레시피를 개발해서 거기에 에이, 누구나 내가- 재미로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야 내가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갓세븐 오늘 성공했는데요. 네. 우리 러블리즈 별명이 뭡니까? 망블리즈라고. 근데 네. 편의점 메뉴 갖다 놓는 순간 망불이 씌워지면서 내 머리. 역시 편의점이나 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안 거야. 돼, 그건. 게다가 성공한- 가성비 떨어지는 순간 바로 참블리지. 트와이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럼요. 망블리즈라는 프레임이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갑자기 편의점 메뉴를 놓는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안 네. 됩니다. 안타깝네요. 그거 그렇다고 고급 메뉴를 하자니 블러핑 같고. 허세떠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하려고 싶어도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눈물이 난다. 안타깝네요.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걸로. 숙연해졌어 또. 아니 대표님이 네. 아 근데 러블리즈 정도면 괜찮은 게 팔리는 팀이에요. 내 새끼가 서울대를 가야지. 괜찮게 이게 팔리는 꼭 그런 거야.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아니 뭐 그 정도 돼도 뭐 인서울이면 괜찮아 했더니 너 지금 나 열받으려. 그러니까. 염정 지르려고 이게 그 정도도 못해서 잊혀지는 수백 개의 팀에 비하면 왜 밑을 봐? 위를 봐야지. 왜 밑을 봐? 위를 봐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안 된 애를 뭘 봐? 러블리너스 잘 된 애를 보고 그걸 쫓아해도 지금 못 될까 말까 판에 지금. 러블리너스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전쟁이야.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네. 다시 이 세계를 빠져나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덤벼 다 덤벼. 팩트가 뭐가 틀려? 내 일부러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알고 싶지 않아.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도지원 누님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스페셜 땡스 투 네. 반박자 빠른 연애 박사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